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집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집합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예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재활용품인데요. 헌책, 유리병, 음료수 캔, 신문지, 물통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종이류를 말하라고 하면 그 대상이 명확하죠. 헌책과 신문지가 종이류에 해당합니다. 근데 재활용하기 쉬운 것을 말하라고 하면 사실 그 대상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이건 좀 대상이 명확하지만 이건 좀 그 대상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개념력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종이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분명하지만 재활용하기 쉬운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가 이제 집합의 정의예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 중 집합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1번이었고요. 이 집합의 원소가 바로 헌책과 신문지인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3보다 작은 수의 모임. 자, 이것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명확하죠. 그죠?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집합이고 그 원소로는 1과 2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큰 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크다는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집합이 아닌 것입니다. 네, 집합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집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원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스몰 a가 집합 라지 a의 원소일 때 우리가 이 스몰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특징을 보자면 여기가 이렇게 3개짜리 일명 삼지창 기호처럼 되어 있고요. 원소가 여기 적혀 있고 집합이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호의 방향입니다. 마치 입을 벌리는 것 같죠? 예, 원소에서 집합 방향으로 입을 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 얘가 얘의 원소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볼 때 입을 벌리는 방향으로 적혀 있는 여기에 적혀 있는 요게 바로 원소가 되는 거고요. 요 부분에 적혀 있는 요게 바로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라지 A 집합을 여기다가 적고 원소를 여기다가 적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호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요렇게 원소 A가 집합 A의 원소라면 속한다고 하면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고 한다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삼지창 기호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선생님 지금 그냥 삼지창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요거는 element 원소의 대문자 E를 따서 앞글자 E를 따서 이게 실제로 알파벳 E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고 할 때 이렇게 적는 거구나. 그러면 속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적을까요? 그렇죠. 자연스럽죠. 원소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면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집합 A에 원소 B가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야. 그러면 입을 일단 이렇게 벌려놓고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해주고요. 원소는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예제를 한번 볼까요?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그쵸? 이건 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6의 양의 약수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대상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1, 2, 3, 6은 집합 A의 원소이니까 이렇게 기호로 원소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기호로요. 입을 잘 벌려야죠. 근데 4하고 5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주고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쉽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집합을 어떻게 나타낼까? 집합 자체를 어떻게 나타낼까? 이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건 좀 잘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원소 나열법부터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자, 10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이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10보다 작은 홀수는 1, 3, 5, 7, 9 5개가 있잖아요. 이 5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을 이렇게 이 괄호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이거 안에 나열하여 집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는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며 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1, 3, 5, 7, 9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1, 3, 5, 7, 9인데 이거를 1, 5, 3, 7, 9라고 쓰면 선생님 틀리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1, 5, 5, 3, 7, 9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쓰는 건 안 좋아요.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한 번만 쓰면 돼요. 한 번만. 원소 한 번만. 그리고 이거를 1, 5, 3, 7, 9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원소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급적 규칙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권장하지 않아요. 또 집합의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점점점 이렇게 줄임표 기호를 사용해서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홀수의 집합을 표현하라고 하면 홀수는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1, 3, 5, 7, 9, 11 이렇게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규칙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적고 이렇게 보면 1, 3, 5, 7, 9라고 적으면 아 이거 홀수구나. 다 적을 필요가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줄임표 기호를 사용해주면 아 이게 홀수 전체의 집합을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근데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안내하고자 하는 것은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자 집합 1, 2, 3, 4의 원소는 모두 5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공통된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적어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이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근데 그 X가 뭐냐면 하면서 뒤에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러요.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것은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인데요. 그 X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바 뒤에다가 적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야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주면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 상관없는데 이렇게 적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이렇게 적는 게 편할 때가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서 영국의 수학자 벤이 만들어낸 방법인데 집합 A가 3, 6, 9, 10이라고 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집합 A 집합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고요. 동그라미 해주고요. 3, 6, 9, 12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원소를 여기 동그라미 안에다가 표현해 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때는요. 위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위치는
고려하지 않고 적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5번 문제 중에 하나만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볼게요. 자,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각각 표시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집합 A가 지금 2, 3, 5, 7, 11, 13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숫자들은 어떤 공통된 성질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소수죠, 소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x긴 x인데 어떤 x야? x는 13 이하의 소수. 이렇게 적어주면 이것이 정확하게 이 집합과 이 집합이 같은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A란 집합 A의 이름이 A이기 때문에 A라고 적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고 3, 5, 7, 11, 13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죠. 여기다가 쉼표는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2, 3, 5, 7, 11, 1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크게는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3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래서 내일 학교에 와서 아마레 활동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